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요? MBC가 단독 입수한 연구 용역 문건 목록에서도 뭔가 진통을 겪고 있는 듯한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국토교통부가 8차례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고 종료 하루 전에야 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관련 문건 목록. 32건에 이르는 문건들 가운데 용역 발주와 계약 문서들을 제외하면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가 핵심입니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는 모두 8차례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지난 7월까지 평가위원들에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0명 정도의 자문가 그룹에게 참석 요청을 했으며 적을 때는 4명, 많을 때는 8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중간과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열렸습니다. 3월 31일 중간 보고회를 앞둔 지난 2월과 3월 3차례 자문회의 참석 요청서가 발송됐습니다. 또 6월 28일 열린 최종 보고회를 전후해서도 3차례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당초 6월 30일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용역진은 하루 전인 6월 29일 과업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도 같은 날 곧바로 자문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 용역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정확한 이유나 배경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회의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민이 전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론 내려진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제2공항 문제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에 연장하기로 조율된 상태에서 절차적인 문서 처리 과정이라고 밝혀 이미 최종 보고회 전에 용역 연장이 결정되었던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6월 말에 사실상 결론이 내려졌다던 용역 결과가 10월 말로 넉 달이나 미뤄지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이번에 공개된 문서 목록을 바탕으로 추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관련법과 시행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관련 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짓는 협의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돼야 하는데 오등봉과 중부공원에서는 주민대표가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광주와 경남 진주의 민간 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주민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환경부도 협의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권리를 지키고 환경 영향을 제대로 좀 평가하기 위해서도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주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항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지침에도 4계절 조사를 하도록 해놓고선 협의회가 2계절 조사로 축소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만큼 도지사가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권한을 위임받아도 절차와 내용은 법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제주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50여 차례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한 적이 없어 다른 개발 사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이 좌초된 가운데 해양 환경 파괴 논란 속에서 조성된 이 대규모 매립지도 공매로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주 분마 2호랜드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매립지 7만 제곱미터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자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500억 원을 들여 조간대를 매립했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은 중단됐고 제주도는 최근 사업 부지 일부가 경매로 팔리자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고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제2공항 문제 해결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적극적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임 이후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도지사가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된 인사청문회. 제주도가 먼저 도덕성을 검증한 뒤 도의회가 정책 검증을 하는 투트랙으로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을 둬서 사전에 도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 지명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에 맞는 정책 검증에 주력할 수 있도록. 만약에 비공개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검증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저는 좋은 제도 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당선인 시절에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취임 이후에는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의 오영훈 도정이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취임하기 한 달 전에 지사 본인께서 하신 발언과도 다른 행보를 취하기에 도민들의 실망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만남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만남이 기대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되지 않았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인력이 부족해 민간 기업에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지난 도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다가 중단됐던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돼서도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JDC가 신화역사공원을 호텔과 쇼핑시설만 채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고 제주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25년까지 UAM, 이 도심 항공교통을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드론 택시가 있죠.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이 드론 택시가 오늘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화물 드론 비행 시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8개의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면서 거대한 드론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최대 시속 80km로 날 수 있는 드론 택시입니다. 10m 상공에서 좌우로 1분 동안 비행을 마친 뒤 가볍게 착륙합니다. 성인 1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이 드론은 바다와 육상 모두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 택시 개발 업체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서쪽 해안선을 따라 모슬포까지 이어지는 관광용 항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서쪽에 많은 관광객이나 모빌리티가 앞으로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설계함으로써 저희가 UAM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화물 드론 상용화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자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화물 드론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높이까지 올라간 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제주 본섬을 향해 비행합니다. 이 화물 드론은 72km 떨어진 제주시 구자종합운동장에 도착해 우편물을 성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제주도와 JDC 드론 개발 업체는 업무 협약을 맺어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심항공 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가지고 그 전에 로드맵도 짜고 몇 차례 이런 실증 그 행사를 더 하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드론 택시가 해안가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도와 마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 배송과 응급환자 긴급 운송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54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0대 확진자 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1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미크론 세부 계통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 도로 포장 작업 현장에서 교통 안내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사고 직후 화물차가 도로 옆으로 추락해 50대 트럭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화물차 바퀴가 터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아침 6시쯤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숨지고 함께 탄 70대 부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한 호텔 공사 현장 인근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신고가 제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바다 인근에서 호텔 공사가 진행되면서 흙탕물이 흘러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살지 않는 외지인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면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정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건국대 부동산연구원은 투자 과열 지역을 지정해 외지인의 투자에 중과세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금 혜택을 배제하며 외지인 투자 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연구원은 제주 주택개발공사를 설립해 빈집과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